금투세 폐지 동의한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금일 주가 상승하는 폭 한번 보세요. 9%대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1월에 다가올 미국 면역항암 학회인 SITC에도 참가해서 ADC와 면역항암제의 병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다뤄질 테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리가켄바이오는 자연스럽게 재조명될 거예요. 또 ASH라는 미국 혈액학회가 있잖아요. AL바이오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LCB71이 혈액암에서도 항암 효과가 발견됐다는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우리 리가켄바이오가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로 눈길이 돌려질 거고,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투자처를 얻어서 앞으로는 생존 차원의 기술 이전보다는 자체 개발을 공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날개 달고 날아갈 일밖에 없어요.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하루 사이에 날이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한 주의 시작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랜만에 장이 활발하게 활기를 띄워주면서 대부분의 우리 제약바이오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상승을 하며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 금투세 폐지로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틀 뒤면 미국 대선도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외부 요인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가는 중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리가켄바이오를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연말 연초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할 제약바이오 종목 탑5를 정리해둔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5분 내외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런 저에게 힘내서 영상 만들라고 좋아요와 제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리가켄바이오와 여러 지수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개별적인 이슈 없이 시장 자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금투세 이슈가 정리된 것만 으로도 리가켄바이오는 거의 9%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13만 100원에 마무리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4.5%대 상승,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장 내일 모레 있을 대선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수혜주들로 관심이 몰리면서 수급에 영향을 좀 끼치긴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는 섹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영향 외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가지는 재가격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들에게 남은 중요한 호재들이 터지기 전에 시기적으로 너무 좋게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하나씩 해소되어져서 너무 좋네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가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지금 당장 보시기만 해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학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렇게 각 행사들에서 좋은 임상 데이터를 보여준다거나 자기들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제약바이오의 특정 종목군에 많은 수급들이 몰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11월에 가장 중요한 SITC, 미국 면역항암 학회죠. 해당 학회에 참가해서 우리 리가켄바이오의 ADC 기술과 면역항암제의 병용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지면서 K면역항암제 기술력을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될지 한번 관심이 몰릴 테고요. 또 12월에는 우리 SH라고 하는 미국 혈액학회가 있잖아요. 혈액암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ABL바이오와 함께 개발 중인 리가켄바이오의 LCB71에 대해서 파트너사인 시스톤이 발표한 대로 혈액암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었던 우리 LCB71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가캠은 한 번 더 밸류업이 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다가오는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전체의 질환들이나 기술들을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심을 받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11월 초부터 내년까지 우리는 호재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중에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지난 3월경에 오리온이 5,500억 원을 들여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제는 생존 차원의 기술 이전보다는 자체 개발을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여러가지 라이센스 아웃은 사실 자금 조달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라이센스 아웃이었다는 거예요. 해당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김 대표는 리가켄바이오를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임상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지금까지 이러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수차례 기술 수출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 수출이 사실은 임상 등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생존 차원의 기술 수출임을 수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국내 투자 환경은 미국 등 글로벌 바이오텍 세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시작 개발을 위한 투자금 조달이 넉넉지 않아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리가켄바이오는 오리온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어서 이런 안정적인 오리온의 현금 투자를 이용해서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연구개발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펀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는 자금이 충분히 있으니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회들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 리가캔바이오는 재조명을 받을 텐데요. 그거의 외적으로 기존의 리가캔바이오가 가진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자체적으로 임상에 돌입을 한다거나 새로운 약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개별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리 리가캔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던 외부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우리 리가캔바이오가 장애물 하나 없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주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상승 랠리 즐기셨으면 좋겠고, 당장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어수선한 시장이 계속 될 테지만 중간마다 새롭게 변동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윤성욱 채널 구독 꼭 해두시고 사랑해주시면서 함께 상승 랠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당장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건 아니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라면 해당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 주말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오늘자로 금투세 이슈 반영된 것까지 수정을 해서 투자 전략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에 한 장씩 띄우면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투자 판단해보시면 좋으실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나 금투세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로 부진한 국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대장주들이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다가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함께 시장 자체에 돈이 빠지면서 하향 조정을 좀 겪었는데요. 금일 기준으로 금투세 이슈가 해결되니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단기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가캔바이오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리가캔바이오는 자체적인 ADC 플랫폼 콘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최근 항암 기술 분야에서 표적 항암제인 ADC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러 기술 이전과 함께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들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체 개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내년까지 꾸준하게 봐야 할 종목으로 첫 번째 리가캔바이오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자주 다뤄드렸지만 SK바이오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프리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27년도까지 1조 5천억 원 정도의 주를 만들어낼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엑스코프리의 든든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제약바이오 시장을 이끌 차세대 3대 기술 CGT, RPT, TPD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두 번째 엑스코프리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HK이노엔인데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국내에는 K캡이라고 판매 중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테고프라잔이라는 미국 시장으로서의 진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파트너사가 수행 중인 임상이 곧 있으면 완료되고 앞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꼭 계속 보셔야 할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TNL입니다. TNL은 이제 K뷰티와 K의료에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트러블 케어인 여드름 패치가 있는데요. 여드름 패치 그 성분이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는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리뷰들이 나오면서 아직 기존에 계획했던 국가들 중에서 일부에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호실적이 나왔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 더 커질 매출 파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IMVT140이 약물에 대해서 임상 이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FDA로부터 확인을 했고 연말에 바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업화가 지연될 거라고 했던 우려가 해소되면서 그레이브스병을 포함해 다양한 적응증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원천 개발한 IMVT1401이 전세계 유일 치료제로 동종 계열에서 퍼스트인 클래스와 베스트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임상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으실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혼자서는 대응이 좀 어려워서 정확한 매수가 같은 정보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 남겨뒀고 해당 영상에도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내용 담아둘 테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에 집중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포트폴리오에 꼭 제약바이오 종목들 추가해 놓으시고 다가오는 연말 연초 해당 종목들 통해서 돈 많이 버셔서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